동해안과 영동산 간에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릉시 등 동해안 지자체들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에서 신입생이 전혀 없거나 한 명인 초등학교가 4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률 감소로 학교 통폐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지진은 규모 7.8의 강진이었습니다. 지진의 위력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원주시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에 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재산세 등의 납부 기한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동해안과 영동 산간 지역에 2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5일 오전 9시쯤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에서는 차량 2대가 부딪히면서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릉시 왕산면에서는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집히는 사고가 났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눈이 내리자 영동 지역 각 지자체는 시가지 도로와 주요 고갯길 등에 제설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제설 차량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도로변에 있는 주차된 차량입니다. 물론 저희 관련과에서 홍보 방송 등 차량 이동 조치 방송을 하고 있지만 자진해서 눈이 왔을 때는 이동 조치를 해주시고 또 내 집 앞, 내 점포는 서로 도와가면서 제설 작업을 스스로 솔선수범해 주시길. 강원지방기상청은 14일, 15일 이틀간 강릉 주문진에 25cm가 쌓였고 삼척 21.5cm, 속초 5.9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산과 지방 소멸의 그림자가 학교를 덮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20곳은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입생이 단 한 명뿐인 학교도 20곳이나 됐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텅 빈 학교 통폐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학년 통틀어 학급 수는 2개, 전교생은 4명뿐입니다. 신입생은 올해도 없습니다. 없어요.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골목에서. 그래도 우리네도 이래 다니다가 애들 소리만 나도 아주 엄청 반가움을 느끼는데 애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신입생 없는 이런 초등학교가 올해 강원도에 20곳이나 됩니다. 신입생을 1명 받은 학교 역시 20곳입니다. 이 학교들, 도서 산간에 있는 학교들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에는 춘천이나 강릉시 등 강원도 내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지자체에 있는 학교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에 포함됐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시간 문제인 건데요. 2023년도 강원도 내 초등학교 현황을 보시면 본교인 경우 10명, 전교생이 10명 이하, 분교인 경우 5명 이하일 때 통폐합 집중 추진 기준 대상이 됩니다. 이 학교가 23곳으로 나타났고요. 통폐합 권장 학교도 66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초등학교 중 통폐합 위기에 있는 학교가 24.2%에 달합니다. 올해 강원도 내 초등학생 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초등학생 수는 69,523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89명 감소한 건데요. 지역별로 보면 원주가 558명 감소로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 양구에서 4명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17개 시군에서 모두 감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학생 수 추이와 교실 여건, 교원 정원 등을 고려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산지 분야 특례시군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도는 16일 오후 2시 강원도 산림박물관에서 도내 전문가들과 함께 산지관리 권한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특별법 개정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84개 사업에 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에는 원주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월부터 1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을 최대 6%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각종 스포츠 문화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15일 오전 10시쯤 강원 춘천시 북산면 한 선착장 인근에서 승용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차량에 탑승해 있던 50대 A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4만 명이 숨졌습니다. WHO는 100년 내 유럽 최악의 참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있고 구호 인력들의 파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과 군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돼 현지에서 밤낮 없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진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시민들 차원에서 구호품을 보내기도 활발한데요. 맘카페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옷가지와 담요 등을 같이 보내는가 하면 대학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구호품을 받고 성금을 모아 대사관을 통해 재난지역으로 보내는 활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난구호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많다 보니 피해 지역에서는 당장 겨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구호품을 보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것을 안 받는다더라, 우리가 대사관과 합동으로 모금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금 기관을 통해서 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4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킨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규모 7.8과 7.5의 강진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지진을 집 안에서 실제로 느낀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위력일까요? 가구는 힘없이 무너지고 사람은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장난스럽게 할 수는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당황해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내가 설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제는 우리가가 아니라 설마가 아닌
정말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재난이기에 그것에 준비하는 자세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딱딱한 테이블이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잡고, 테이블이 밀려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테이블을 잡고 몸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이 멈췄다 하시면 문을 열어두시고 밖으로 나가실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아예 건물 밖으로 나오셨다면 건물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안전한 공원이나 운동장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통풍요원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이렇게 안전체험관 같은 곳에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진 관련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세계 각국에서도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상청이 최근 10년 이내에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과 대피 요령 미리 숙지해둬야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자, 원장님 먼저 지진이 발생했다는 판단이 든 직후에 곧바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국가가 이 지진 예경보 체계를 갖춰서 지진이 오기 전에 그 피파 상태에서 일단 경보가 옵니다. 그게 약 몇 초 정도, 뭐 길게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경보가 왔을 때 문을 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대비를 하고 바로 뭐 책상 밑이나 이렇게 그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이동해서 이제 움직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이제 옵니다. 오면은 그 여러 가지 건물이 흔들러진다든지 또는 뭐 붕괴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문을 열고 대피를 해야 되니까 문을 이제 사전에 열어놨던 걸 통해서 이렇게 빨리 바깥으로 이제 대피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을 하면은 이제 우리 대지, 땅을 밟고 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대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좀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둬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지진이 이제 그 우리가 또 느낀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진의 강도 이런 게 평소에 어떻게 올 것이라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큰 건물들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된 그런 건물은 반드시 그 건물 사용하기 전에 그 안전 점검을 하고 해서 이상 없을 때 그 건물을 들어가서 근무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 잘 지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은 가장 큰 그 문제가 이렇게 그 트라우마, 지진 트라우마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막 흔들리고 나면은 뭐 조금만 무슨 흔들리는 소리 나도 지진 나는 줄 알고 이렇게 또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발생되면은 트라우마 센터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연락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적절한 또 치료 내지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진 같은 것이 항상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절대 안 온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렇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지진을 에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뭐 각 지자체나 이런 정부에서도 있겠지만은 그런 지진을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뭐 두려움도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